안녕하십니까. 예, 복싱하는 손해사장사 박간영입니다. 오늘은 올해가 이제 43회 시험이 끝났고 내년에 44회 시험 대비해서 전체적인 시험 과목하고 손해사정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이 되면 1차까지는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 1차 과목 소개하고 공부 방법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2차 과목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제 시험 과목 7과목이 있는데, 뭐 1차는 3과목, 2차는 4과목 해서 1차는 계약법, 어법, 손사이론이고, 2차 과목은 말이 좀 빨리 할게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자, 2차는 의학, 책임근제, 재산보험, 자동차보험 이렇게 해가지고 총 60점을 맞고, 꽈락 없이 한 과목 40점 이하, 꽈락 없이 다 40점 넘고 평균이 60점이 돼야지 붙은 시험인데, 실적으로 1차는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 59점 맞아도 소용없어요. 무조건 떨어져요. 60점 맞아야 되는데, 2차는 절대평가라고 하지만 어차피 300명에서 400명을 뽑거든요. 근데 60점 넘는 사람이 300명, 400명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50점대도 거의 없었어요. 5년 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말은 절대평가인데 상대평가다. 그래서 올해는 한 50 중반 정도? 제 생각에는 평균이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전에는 어려웠어요. 시험에 이제 기본서에 안 나온 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한 5년 됐나요? 5년 전부터 너무 평이해졌어요. 그죠? 올해 시험도 그랬잖아요. 제가 전 시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열변을 통해서 이런 거 내면은 과연 어떻게 추릴 거냐.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운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어떻게 추릴 거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5년 전부터 계속 그래요. 작년에도 이제 최고로 찍고, 올해도 최고로 찍고, 그냥 너무 평이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렇게 나왔다. 공부하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1차 과목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 하면은, 첫 번째는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어차피 그러니까 2차만 하면 4,000명 정도 시험을 봐요. 1차도 4,000명, 아니 2차는 한 2,000명 정도 보겠죠. 4,000명 중에 1차 거기에 한 2,000명, 20% 정도 붙어요. 실적으로. 그래서 1,000명에서 한 1,000명 전후, 1,200 그 정도 붙어요. 그래서 그 붙은 사람하고 유예 있잖아요. 작년에 붙은 사람에서 2,000명 정도가 2차를 보는데, 이제 냉정하게 말하면 4,000명 중에 붙는 사람은 1,000명뿐이 안 되잖아요. 나머지 3,000명은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이 4,000명 이게 시험 보는 수험생이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는 아니다, 자기는 합격할 거다, 자기는 붙을 거다, 이렇게 해서 올인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제가 많이 보니까 그거를 그 사람들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뭐 어떻게 공부해라, 학원 강의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 대부분 사람 7, 80% 기준에 맞춰서 말씀드리고, 나 혼자 공부할 수 있다,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1, 20% 극소수란 말이야. 그거는 그분들은 그냥 알아서 하시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 실적으로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이제 뭐냐면, 자, 시험 공부하시는데, 자, 하루에 12시간씩 공부해 가지고 나 올해 꼭 붙을 거다 이런 해가지고 올인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학생들, 그렇죠? 학생들이고, 백수라고 하면 잠깐 쉬시는 분, 직장이 없으신 분, 그는 그렇게 가능해요. 아침 9시에 나왔다 저녁 12시에 들어와서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몇 달 동안. 그래서 뭐 합격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분들도 어쩔 수 없이 20%만 붙고 떨어져요. 나머지. 그 나머지 부분이 아니죠. 나머지 사람들은 저기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분들 하루에 1시간, 2시간 내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이분들이 올해 꼭 공부해야지, 합격해야지, 꼭 나는 깃들 거, 나만은 요 안에 들어서 합격해야지 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안 돼요. 못 붙어요.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이렇게 쉬운, 우리 손사 시험 제가 맨날 그러는데 쉽다 하지만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저희 시험이. 그죠? 이 사람 저 사람 다 그렇게 해서 공부하면 뭔 의미가 있어요? 그죠? 속된 말로 개나 고양이나 다 붙으면 그 의미가 없잖아요. 어려우니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공부 안 돼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1년을 보지 마시고, 동차 합격 그런 거 바라지 마시고 길게 잡는 겁니다. 1차 1년 잡으세요. 1년. 1차는 2달, 3달 하거든요. 학생들은 2달, 길면 3달, 거의 한 달까지 하는 사람도 있는데 좀 드물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1년 잡고, 2차는 3년, 4년 잡는 거. 왜?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꾸준히 하면 3년, 4년 되면 붙을 수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리고 마음적으로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직장 내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항상 그래요.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시려면 올해 하지 말고 내년 하지 말고 3, 4년 보고 열심히 하자. 길게 보자. 그렇게 하자. 이게 왜 좋으냐면 일단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두 번째 시간적 제약을 안 받고 세 번째 돈이 안 들어요. 돈이 경제적으로 괜찮아요. 시험 보려면 학원을 다니잖아요. 한 과목당 1차부터 2차까지 다 하면 한 과목당 30만 원이에요. 기본 수업만. 기본수 하는 데가. 그러면 기본수 하죠. 심야 하죠. 모의고사 하죠. 뭐 핵심 문제 하죠. 이러면 3, 400 들어요. 한 번 보는데. 근데 한 번에 붙냐? 못 붙는다 그랬잖아요. 20%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나머지는 80%는 내년에 또 드는데 그분들도 또 붙냐? 20%는 안 돼. 그러다 3년, 4년 돼요. 어떤 사람들이 올해 꼭 공부해야지. 올해 꼭 공부해서 붙어야지. 그런 사람들이 계속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1,000만 원 넘게 깨진단 말이에요. 어휴. 저를 주세요. 제가 붙게 해드릴게요. 농담이고. 그냥.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시간적인, 경제적이랑 좀 이렇게 유도리 있게 하자 이거죠. 그래서 전문 학원이 많아요, 지금. 그거를 이제 제가 비판하는 건 아니고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 5년 전부터 희한하게 나와요. 자, 다시 여기부터 이제 원초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전체적으로 100점으로 봤을 때 기본수에서 50% 나오고 기본수라면 응용에서 30% 나와서 80%가 기본수만 열심히 하면 나왔어요. 그리고 20%는 듣보자. 너도 못 푸고 나도 못 푸고. 그래서 이걸 맞히는 사람이 1타 강사니 1등 강사니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80%가 기본수에 나와요. 2차도 마찬가지고 기본수에 80%가 나와버려요. 그리고 응용한 게 10%, 나머지 듣보잡이 한 문제, 두 문제. 그러면 이거 포기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타 강사 의미가 없고 강사 뭐 잘 가르친다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똑똑하냐 그거 말고 여러분하고 맞는 사람 있잖아요. 맞는 사람. 말투가 많고 재수치가 많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 이런 강사를 선택하고 두 번째 경제적으로 싼데. 전문 학원이 몇 개 많잖아요. 한 5개 정도 되는데 비싸단 말이에요. 몇 천만 원 깨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번에 붙으면 상관없어요. 내가 진짜 한 번에 딱 붙을 것 아니 진짜 붙은 사람 있죠? 있겠죠. 그 사람들은 뭐 300, 400 해서 하면 되는데 한 번에 붙을 확률이 있냐고요. 어차피 20%뿐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면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경제적으로도 많이 하지만 그리고 충격이 떨어지면 다 하기 싫어. 진짜 열심히 하면 떨어지죠. 왜 떨어질까? 1점, 2점 때문에 떨어져요. 거의 1, 2점 때문에 거의 떨어지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몸이 너무 힘들어. 스트레스를 받고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요즘 학원이 되게 많이 온라인 강의를 하는 데가 많은데 금액도 되게 저렴해요. 반값에 또 반값을. 한 번 떨어지면 내년에 또 이렇게 공짜로 해주는 데도 있고 어디라고 얘기 안 하는데 그런 데서 그 강사들하고 여러분이 맞으면. 근데 좀 이렇게 제가 들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맞으면 그 사람 해가지고 싸게 공부를 하시는 거, 길게 공부하시는 거, 3년, 4년 자꾸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죠? 그러면 이제 과목 소개를 빨리 해드릴게요. 지금 벌써 5분이 지나버렸네. 자, 과목 소개를 하면 1차 과목은 계약법, 업보하고 손사 이론이 있다는데 계약법은 뭐냐면은 여러분은 나하고 계약을 하는 거야. 어떤 계약? 보험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험사가 개인이지만 세잖아 이놈들이. 그죠? 세다 보니까 얘하고 나하고 국가에서 딱 제재를 하는 거야. 이놈을 다 규제를 하는 거야. 보험사를 규제를 해가지고 너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마라. 왜냐? 나는 조그만 놈이고 얘는 큰 놈이에요. 이만한 놈. 그리고 얘가 더 똑똑해. 속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요 면만 보면 야, 얘 계약해. 메인은 뒤에 있는데 이건 안 보여주고 앞에만 보여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계약법하고 보험업법이에요. 그렇죠? 얘를 제재하는 거. 그리고 얘랑 나랑 개인적인 계약. 그거를 이제 보험계약법에서 이제 다루는 거고, 이 보험회사 자체를 하는 게 보험업법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별거 아니죠. 그죠? 그리고 법조항도 계약법이 하나, 둘, 세 과목이잖아요. 그 중에 계약법이 제일 어렵다고 하는데, 어려운 게 아니고 문제가 길다고 보시면 돼요. 40문제 40분에 풀어요. 그러면 한 문제를, 그죠? 1분에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저를 또 만나요. 떨어져서. 불합격이죠. 왜 그러냐면, 자, 잘 생각해보면 문제 풀어요. 10분 전에 뭐예요? 그죠? 감독하시는 분이 10분 남았으면 정리하십시오. 그때부터 떨려가지고 못 치래요. 문제 못 풀어요. 자, 1분 안에 하나씩 풀었어요. 그럼 30문제를 풀었잖아요. 그럼 10문제 나왔죠. 그거 찍어요. 절대 강심장이 아니고,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10분 남았어요. 수험번호 확인하세요. 뭐, 이름 확인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떨려가지고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계약법 반 이상 찍고 오고, 실적으로 계약법이 판례가 많이 나오잖아요. 판례가 이따시만 해요. 이거 읽는데 1분 넘게 걸려요. 그럼 읽으면 바로 답이 나오냐 생각해야 되잖아요. 1, 2분, 10분, 10초, 20초. 그러다 한 문제에 2분 정도 걸려요. 빨리 풀어도. 그러다 보면 시간이 없다 보니까 40분 동안 쭉 풀죠. 30분 정도 풀죠. 30분이면 3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15문제, 20문제도 못 풀어요. 그러다 보면 나머지를 다 찍어요. 그래서 꽈락이 제일 많이 나와서 어렵다는 건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떻게 하냐? 나올 것만 하고 안 나올 거 찍으면 돼요. 그죠? 맞잖아요. 나올 거 30문제만 딱 정확히 하고 10문제 찍어요. 찍어서 반만 맞히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사입인가?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차피 100점 맞아도 합격하고 60점 맞아도 합격해요. 100점 맞았다고 2차에 뭐 플러스 점수, 알파 점수 안 줘요. 가산점 없잖아요. 어차피 60점 맞는 사람이 제일 현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좀 불안하니까 65점, 70점 목표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 긴 거 다 제끼는 거에 안 나올 거. 그리고 나올 거는 확실해. 왜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는 사람이 단점이 뭐냐면 똑같이 자, 이건 10번 나올 문제 이제 확률이 80%짜리고 20%예요. 근데 이걸 똑같이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건 얘 1시간 공부하면 10분만 공부해야 되잖아요, 이게. 근데 여러분이 이게 나올 확률이 80%인지 20%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공부를 다 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랑 같이 공부하면 이거 제끼세요? 안 나와요? 나올까요? 없어요? 그럼 제끼는 거예요. 이거 나와요? 그거 해요. 저를 포함한 모든 강사들 지금 모든 강사님들이 그죠? 올해나 이제 3년 전부터 계속 나온데 거의 70% 80%를 다 맞춰요. 이분이 잘 맞히는 게 아니고 저도 포함해서 잘 맞히는 게 아니고 기본서에서만 나와. 그렇죠. 기본서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냥 기본서 하다가 이거 나올 것 같네요. 진짜 나와요. 그게. 왜냐 문제가 나올 게 뻔하거든요. 그게. 근데 옛날엔 뻔한 문제를 안 나고 갑자기 이상한 문제 내고 돌려서 나고 은은히 바꿔서 내고 막 그러다 보니까 1타 강사니 뭐 최고 강사니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런 게 없어요. 똑같이 나요. 평범하게 똑같이. 누가 정확히 기본에 충실해서 정확히 알고 있냐. 그거만요. 그러니까 나올 것만 정확히 해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법은 어떻게 하냐. 저랑 공부할 때 나올 건 확실히 하고 판례 같은 거 유의하고 판례 다 읽는 게 아니고 뭐 위에 예를 들어서 이제 주부 같은 경우 있거든. 고지분의 주부가 그러니까 유흥업소 이런 데 다니는데 얘기를 안 하고 가정주부를 썼는데 얘가 이제 도움이 있잖아요. 그냥 약간 술집 여자였어요. 그게 고지 의무가 되냐 안 되냐 막 그런 게 있어요. 판례가 이게 자주 나오거든요. 작년 빼고 계속 나왔어요. 그 위에 가정주부 그럼 뒤에는 고지 의무 위반 이것만 보는 거야. 머리 밑에. 근데 공부 혼자 하는 사람은 이걸 다 읽어요. 시험 문제. 그러면 2, 3분 걸리거든요. 그럼 그분은 내년에 저를 보는 거죠. 떨어져서. 그죠? 씩씩거리면서. 그죠? 저랑 공부하면, 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 2차에 상관없거든요. 1차 잘한다고 2차에 가산점 안 준다 그랬잖아요. 붙기만 하면 돼요. 붙기만 하면 돼요. 그죠? 그리고 계약법은 그렇게 하고, 보험업법은 똑같아요. 책에서 그대로 나오고, 그리고 거기도 이제 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여기가 넘어갔어요. 업법에서 이만큼이 또 다른 법으로 나가서 거기서 안 나와요. 출제에 안 나와요. 그러다 보면 더 줄었어요. 그래서 나올 게 뻔해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받고 손사이론이 문제죠. 손사이론이 갈피를 못 찾겠어요. 손사이론은. 그냥 제가 얘기하는데 그리고 과락은 안 나왔어요. 이제 올해도 시험 보고 제가 하는데 거의도 한 40, 50% 정도 맞췄는데 실적으로 과락은 안 나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전략적으로 공부하라고 그러잖아요. 1차를. 어떻게 공부하냐면은 전략적으로 해서 계약법 50점은 맞는 거예요. 업법은 80점 맞고 가능하거든요. 손사이론 60점 맞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도 저랑 공부하신 분이 딱 60점 맞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얘기인 거. 딱 이거예요. 50점, 60점, 70점. 이렇게 해서 60점으로 딱 붙은 분이 있어요. 한 분은 60점하고 하나 더 맞은 분. 그분은 박수 쳐줬지. 짱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공부하라는 거죠. 근데 그분은 더 불안해했죠. 발표 나오기 전까지 계속 떨어져니 많이 막 이렇게 불안했었죠. 하지만 그렇게 공부하시라고.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전략적으로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자, 계약법하고 업법하고 손사이론 있잖아요. 계약법 제가 얘기한 거 이제 나중에 동영상 올려드릴 거예요. 수업할 1차를 제가 모르겠네. 2차만 할지 1차를 모르는 정확히 모르는데 1차를 하게 되면 시험에 나올 거 딱 올려드릴 거예요. 요건 공부하고 기본서 해라. 판례 요것만 해라. 그리고 제껴라. 나오면 틀리면 돼. 찍어. 몇 번? 4번. 왜? 출제는 죽으라고. 이딴 문제 내지 말라고. 4번은 찍는 거야, 그냥. 그죠? 그 업법은
나올 거 뻔해요. 이거 나올 거 그대로 가면은 되십니다. 그러면 80점 이상, 80점, 90점 이상 맞고, 손사이로는 계속 이 답이 없어요. 좀 운이 따라야 돼요. 출제위원이 어떤 사람이 가냐. 출제위원이 거의 이제 교수님이 가잖아요. 경제학 교수님이 가는데, 저희하고 좀 틀린 게 있어요. 좀 틀린 게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이분이 이렇게 출제하면 가야 돼요. 그래서 손사이 이론에서는 항상 내 개혁법은 또 틀리다 얘기를 드릴 거야. 그것만 출제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절대 웬만하면 혼자 공부하지 마십시오.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학원 강의를 들으시고 교재에 아무거나 하십시오. 왜?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가 틀리냐? 색깔 넣고 물음표 해놓고 따옴표 해놓고 그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그거지. 내용은 다 똑같아요. 왜냐? 엄마가 다 똑같아요. 요거 기본으로 만든 거야. 출제에 있잖아요. 기출문제 이게 기본으로 요걸로 해가지고 슉 만드니까 다 똑같은 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대신 순서만 틀리고 제 교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교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교재는 다 똑같으니까 어떤 강사를 만나 그거죠. 반말 아니고 어떤 강사를 만나시냐 그거예요. 어떤 강사를. 그러니까 잘 가르친다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하고 맞는 사람 말을 했는데 잘 들리고 안 졸리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강사를 만나시라는 거죠. 저 말고 뭐 저 홍보는 안 하잖아요. 제가 에듀마켓에서 강의한다고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저는 홍보하기 싫어서 그래. 알아서 오시라는 거지. 절대. 거기 가도 지금 없어요. 내년부터 올라가요. 절대 홍보 같은 거 안 합니다. 자, 1차는 여기까지 하고 2차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